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예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차가 출시되면 가격표를 분석하고 영상을 찍으면서 이 옵션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반드시 넣으세요 라고 했던 옵션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신차를 구매할 때 내가 반드시 넣어야 되는 옵션이 뭔지 초간단하게 가격표에서 어떤 트림을 선택하고 어떠한 선택 옵션을 골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가격표를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현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가격표입니다.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되는 거는 트림입니다. 이 트림은 왼쪽에 이 구분 아래쪽으로 여러 가지 글씨들이 쭉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을 트림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트림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마지막으로 캘리그라피.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코나는 모던, 프리미엄, 인스퍼레이션, 기아에서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트림들 사이사이에는 어떤 차에는 N라인도 있고 어떤 차에는 블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은데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고 나중에 가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요 3가지 트림 중에 내가 원하는 트림을 하나 골라야 된다 라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과연 이 3개의 트림 중에서 뭘 골라야 될까 라고 하면은 차종마다 전부 다르지만 최소한 중간급 트림 정도는 올라와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통풍 시트, 내비게이션 요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간급 트림 정도를 고르게 되면 이 정도는 내가 자동차를 사는데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아래급 트림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야, 뭔 차에 이런 것도 없어, 이런 옵션도 없어? 라는 얘기가 나오는 그런 트림이에요. 물론 산타페나 팰리세이드처럼 중형급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제일 아랫 단계인 익스클루시브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주행보조, 통풍 시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중형급 이상의 자동차들을 타면서 야, 이 정도는 최소한으로 있어야지 라고 하는 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서라운드 뷰 같은 것도 좀 있고 안전과 관련된 옵션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을 원하니까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위에 급 트림, 인스퍼레이션이라든지 캘리그라피라든지 시그니처라든지 이런 윗등급 트림은 옵션이 어지간하면은 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외관상 좀 보이는 것들이 치중되어 있는 트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관에 할로겐 램프가 LED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LED 램프기는 한데 반사형 헤드램프가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가격이 좀 크게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일 윗등급 트림은 반드시 필수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보통 중간급 트림 정도만 고르더라도 한 2-3개 정도만 추가 옵션을 골랐을 때 내가 정말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자동차가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어떤 트림을 골라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는 모든 차종의 중간급 트림을 고른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옵션, 이거 빠지면 무조건 후회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현대 스마트 센스, 기아에서는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부르는 주행 보조 옵션이에요. 보통 요즘에는 현대 스마트 센스라고 부르는 옵션이 산타페나 소나타 같은 중형급 이상 차량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옵션이에요. 준중형 이하에서 주로 보이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내가 왜 반드시 넣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이 주행보조 기능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HDA 1 정도에 해당하는 기능이 들어가서 고속도로나 이런 곳에서 차선 중앙을 유지하기도 하고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요즘 최신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주행보조가 없으면 좀 많이 섭섭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요. 이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앞에 레이더 센서가 하나 들어가서 이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파악합니다. 이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인식을 해서 앞차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이대로 계속 주행을 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 하면은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의 모든 기능은 사용자의 제어와 자동차의 제어 중 사용자의 제어를
가장 우선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브레이크를 살짝이라도 밟고 있으면 자동차는 아무리 앞차와 내 차가 사고가 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제어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뭔가 조작을 하고 있으면 자동차는 사용자의 제어를 최우선순위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는 안전과 관련된 옵션인데 현대에서는 파킹 어시스트라는 옵션이고 기아에서는 드라이브 와이즈라고 불려요. 일단 옵션부터 보면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 서라운드 뷰 모니터랑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측방 주차 거리 경고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사고를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표를 보면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있어서 후진하다가 내가 자칫 못 볼 수 있는 것들과의 사고를 막아주고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주차하다가 기둥에 안 받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기능입니다. 저도 이 옵션을 아이오닉 6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뒤에 주차하다가 기둥에 박을 뻔한 거 몇 번 막아줬고 원래 대부분의 주차장에는 내가 조금 빠르게 후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뒤차와의 충돌을 막아주는 스토퍼 때문에 사고를 면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오래된 옛날 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스토퍼가 대부분 없습니다. 이 스토퍼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좀 자칫 잘못해서 후방 카메라를 제대로 안 보고 후진을 하게 되면 뒤차와 접촉사고가 나겠죠. 이 접촉사고가 날 때 이 사고를 막아주는 게 바로 파킹 어시스트라는 옵션이에요. 저도 몇 번 이 옵션 덕분에 사고를 면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옵션 넣었다가 사고를 한 번 정도만 막아줘도 옵션 값 충분히 뽑으니까 반드시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트와 관련된 옵션입니다. 현대에서는 시트 플러스라는 옵션이고 기아에서는 컴포트라고 불리는 옵션이에요. 이거는 생각보다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정말 소중한 옵션입니다. 여기에 무려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를 구매해서 나는 혼자서만 운전해 다른 사람이 탈 일 별로 없어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필수 옵션은 아니에요. 그런데 2명 이상이서 운전을 한다 뭐 가족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한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필수 옵션입니다. 정말 무조건이에요. 저만 하더라도 제 아내가 운전하던 차에 제가 타게 되면은 거의 이렇게 막 낑겨서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매번 새롭게 내 시트를 계속 조절할 거를 생각하면 와 이거 진짜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지 않아요? 특히나 운전 자세라는 게 나한테 최적화된 자세를 찾는 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차종마다 최적화된 운전 자세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찾아놓은 내 몸에 딱 맞는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 이거 진짜 생각하기도 싫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트 플러스나 컴포트에 해당하는 옵션은 여러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넣어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빌트인 캠 2입니다. 빌트인 캠 1은 아니에요. 빌트인 캠 1 아니고 2부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나름 착한 편이에요. 원래 우리가 자동차를 새 차로 구매를 하면 무조건 블랙박스를 달았잖아요. 앞에다가 카메라 하나 달고 뒤에다가 카메라 하나 달고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선을 따서 뭐 안에다가 집어넣고 또 앞에다가 물리고 이러다 보면 차를 신차로 샀는데 내장재를 한 번씩 다 뜯어야 돼. 이런 것도 솔직히 불쾌하기도 하거니와 솔직히 저렴한 블랙박스는 이게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지 최신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13V나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자동으로 블랙박스를 끄게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구형이나 약간 저렴한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에너지 퍼센트 이하로 내려갔을 때 자동으로 절전이 되는 그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방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조 배터리나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달려 있으면서 딱 그 12V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를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빌트인 캠 2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빌트인 캠 2는 일단 카메라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봤을 때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깔끔한 인테리어로 구성이 되고 충격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인식을 굉장히 잘하면서 마이현대라는 어플에서 이 차량에 어떤 블랙박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꺼내서 원격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심지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블랙박스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도 됩니다. 바로 브레이크를 내가 얼마나 밟았는지 비상 깜빡이를 켰는지 이런 제조사에서만 공개하는 데이터를 이 빌트인 캠 2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빌트인 캠 2는 웬만하면 꼭 넣으셨으면 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현대는 보통 빌트인 캠2가 이렇게 따로 옵션으로 빠져나와 있는데 기아에서 몇몇 차종들이기는 하지만 빌트인 캠2를 다른 옵션이랑 좀 묶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커넥트라는 옵션으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거랑 묶는다든지 이거 그냥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빌트인 캠2는 빌트인 캠2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밖에도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투톤 루프, 썬루프, LED 램프 옵션, 스타일, 뭐 사운드 옵션 정말 다양한 선택 옵션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옵션들은 워낙 취향을 많이 타고 굳이 꼭 없어도 차를 타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라서 요거는 깔끔하게 제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차를 고를 때 과연 어떤 트림을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꼭 포함되어야 되는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고르실 때 나는 어떤 옵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옵션이면 이거는 뭐 무조건 있어야지 라고 하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